지금 이 질문에도 나와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전력 공급에서? 평균 11%까지 올라왔습니다. 11. 네, 아직은 뭐 약소합니다. 그 중에 태양광하고 풍력 비율은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겠죠, 아직. 네. 근데 이 태양광은 해 뜨고 지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낮 시간에 또 집중되겠죠. 네. 폭염 시간에는 오히려 전력 발전량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피크대로 하면 낮 시간이 가장 높은데 현재 피크가 5시에서 7시에 걸리는 이유는 낮에 태양광이 그만큼 흡수해지기 때문에 피크 시간이 오후 2, 3시에서 5시, 6시 태양광이 줄어드는 시점에 피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 시간에 왜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는 12시부터 2시가 가장 많은데요. 그 시간에는 태양광이 발전해서 흡수를 해주니까 그 시간대는 피크가 안 걸리고 이제 태양광이 이제 해가 약해지는 시점에 질 무렵에 피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퇴근하면 또 전력 사용량이 줄어요?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태양광이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낮 시간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여유 전력량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낮 시간에는. 네. 그러면 이제 버리거나 뭐 다른 발전 시설 끄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버리지는 않고 가장 먼저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이 들어오고요. 석탄, 가스 순서인데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개통망이 부족하는 바람에 호남에서 개통 제약이 생겼던 겁니다. 그 지금은요? 지금도 뭐 그런 요소는 좀 있긴 합니다만 ESS나 양수를 이게 호남에서 태양광하고 어쨌든 일부 풍력하고 발전이 돼가지고 근데 수요는 요만큼인데 태양광이 공급량 이만큼 되면 요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일정 정도.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 그 개통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태양광을 연결을 뽑아? 예, 커테일을 해서 발전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통이 보완되고 ESS를 늘리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흡수를 해놨다가 근데 저녁 시간이나 아침에 서남해안은 계속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때 우리 30년까지인가 32년까지인가 7년간 추가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안 내주기로 하고 동결했었지 않습니까? 그건 풀어줬어요? 네, 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가 받아놓고 실제로 안 쓰는 것들을 털어가지고 지금 네, 해상 풍력이 먼저 잡아놨던 것들이 있는데 해상 풍력이 늦어지면서 그거는 일정하게 풀었고요. 또 호남에는 이제 최근에 ESS를 대폭 보강하기 시작했고 특히 햇볕소득 마을도 모두 이제 ESS 연계형으로 붙여서 현재는 호남 지역에도 태양광이 추가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태양광을 포함한 전력 수요가 폭증을 지금 이제 완전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남는다고 그걸 억제할 게 아니라 최대한 좀 추가 확보를 해가면서 네. 예를 들면 ESS를 뭐 최대한 확보하든지 해서 여유 전력량을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시간대별로 남으면 우리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가상 전력 거래소라 그러나요? 그 특정 어떤 시간에는 전기요금이 확 떨어지고 예를 들면 남는 시간이라면 그 뽑고 뭐 차단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충전이라도 하게 차량 충전이라도 하게 한다든지 요렇게 하는 시스템은 언제쯤이나 갖춰집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대별 요금제로 이번에 4월 16일부터 개편했고 이제 개인이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은 주말에 충전하면 요금을 대폭 할인 받아서 충전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는 개편했고요. 그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제주도부터 시행하고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가상 전력 거래소 사업이 많이 좀 생겨서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일부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충전한 ESS로 저녁 시간에 거의 전력이 25% 이상을 배터리로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전력 그 충전 시스템이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가면 눈에 띄게 이제 배터리 시설도 늘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력은 60Hz에서 61만 대도 정전이 오고요. 59만 대도 정전이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배전망은 아까 그 한전 사장님 말씀으로는 준비에 무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말대로 될까? 네, 대통령님 345kV의 표준 공기가 9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워낙 표준 공기가 9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 최종 준공까지 가는 데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일이 전문이어가지고요. 그 고압 송전망 반대 대책위 분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같이 푸니까요. 실제 그분들의 마음도 좀 풀리고 대안도 생기고 그래서 해결의 길목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압 송전망 대책도 대부분은 민원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돼 왔는데 그런 민원들이 요즘 최근에는 많이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전과 기후부가 지금 태양광 발전 단가가 아까 보니까 150원? 지금 이제 147원까지 낮아졌는데요. 거기에 아직까지 REC 뭐 1.5, 0.5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실제 단가는 180원 내외 190원인데 과거에는 그 200원도 넘어갔는데요. 그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이제 실제 발전 단가는 최근에 120원 단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REC 제도가 조금 개편되면 실제 석탄이나 가스보다 더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으로 봅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어쨌든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뭐 주로는 그리 될 수밖에 없고 네. 풍력보다는 아무래도 태양광이 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특히 남부지방 서남부지방은 인구도 줄어들고 농지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사용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농지든 토지 이용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농업보다는 태양광 사업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회를 전력 송배전망을 잘 깔아주면 내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옛날에 감자 농사 지었다가 좀 안 돼서 서울로 왔지만 이제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서울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또 편하게. 실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서울로 몰려가지고 저 직장 있지도 않은 직장 구하느라고 온갖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네. 고향 가서 저기 태양광 허가받아서 농사 짓고 관리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태양광의 공급도 늘리고 또 지역 소멸도 막고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그게 지금 우리 장관님 손에 달렸어요. 어제도 순창 군수가 찾아와 가지고요. 농촌 기본소득에다가 햇볕 소득 마을 사업을 얹히고 이제 가정용 태양광도 이제 남으면 그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농사 지으면 이제 고추장 동네였던 순창도 우리도 해볼 만하다.
자기가 왜 진작 이 일을 안 했을까 싶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던데요. 지금 지방의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서 햇볕소득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개통망을 제때제때 붙여주면 굉장히 지역이 소위 에너지 기본소득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은 하여튼 송배전망, 또 전력망과- 지능형 송배전망이겠죠. 전력망과 ESS. 네. 지금 매우 중요한 관련성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에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측면에서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삶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